홍서범 조갑경, 자식의 허물을 못 살폈다. 아들의 외도 논란을 사과했지만 여전히 대중분들과 또 정작 전 며느리이자 전처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렇게 미우새 방송에 등장을 해서 정말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혼관계, 또 딸, 가족사, 자신들의 어떤 이 가정사에 관련된 예능 방송을 많이 찍어 왔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연예인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으로 인한 수입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신용기금의 어떤 모델로서 홍보 모델로 활동을 하는데 정작 제가 신용 불량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들의 모습이 가짜 아니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 사과에 전처가 결국 분노를 느꼈습니다.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자,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글을 하나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작성자,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 해당 글에는 입장문 캡처와 함께 대중이 아닌 제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나니까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척이다,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다, 방송에 알리는 데만 3년이나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바로 그 글의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대중이 아닌 본인과 그리고 제 아이, 그러니까 손주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라. 난리 나니까 대중들에게 사과하는 척.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니다, 모든 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다. 인정하기는 싫고 창피하고 본인 아들의 잘못은 맞고 저와 제 가족들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셔라.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가 그대로다. 방송에 알리는 데만 횟수로 3년이 걸렸다.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사과문이 전처이자 며느리였던 피해자 당사자에게는요,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부모였던 두 사람의 이 사과문이 전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들이 그렇게 외도를 저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을 혼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보여드렸던 저 미우새. 두 사람이 미우새에서도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방송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각방살해를 한다, 모임 갈등이 있다, 황혼 이혼 직전이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린 단독 내용들을 보면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평소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조갑경 씨가 과연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냐, 이런 의혹이 이미 예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고, 정작 두 사람이 직접 방송에 등장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조차 위태로웠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서범, 갑경 부부. 자, 보면 행복하게 30년을 산 게 아니다. 살다 보니 30년이 된 거다. 나는 홍서범과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길이다 라고 치켜세우자 이 두 사람의 30년 결혼 생활을 두고 조갑경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행복하게 30년을 보내지 않았어. 홍서범 씨 역시 살다 보니 30년이 된 거야. 알고 보니 모임 관련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죠. 홍서범 씨가 사적으로 나가는 모임만 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모임의 단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최대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그 모임에 쓰고 있다고 해요. 놀랍죠? 그러면서 야구 모임, 배드민턴, 친목 모임, 등산 모임, 자전거 모임, 당구 모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돈을 모임에 쓰고 있는 사람이 정작 이 며느리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송을 탔던 내용 아닙니까? 한 달 모임 비용만 몇 천만 원을 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홍서범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한다. 남자 입장에서 모임에 같이 나가서 회식하고 내가 낼게 하면 집에 와서 난리가 난다. 왜 혼자 다 내냐고 한다.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게 아니냐라고 두둔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조갑경 씨는 예전만큼 못 벌지 않냐. 홍서범 씨는 쓰다 보니 돈이 없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돈 문제도 있고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표정과 내용만 봐도 좀 심각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미 이 당시 때 각방살이 중이었고 홍서범 씨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밤이 바뀐 생활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습이 황혼 이혼으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세요. 이런 이혼 관련 얘기가 본인들의 방송 출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조갑경, 홍서범 얼른 이혼해 어떻게 30년을 살았어. 폭격, 멘트 폭격이 있었다라는 돌싱포맨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미우새에 이어서 돌싱포맨에도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갑경 씨가 나는 홍서범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다. 연상 남편과 살면 공주님처럼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 반대였다. 홍서범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골프를 칠 때뿐이다. 골프공을 홍서범이라고 생각하면 잘 날아간다. 그러면서 홍서범 씨는 우리는 서로 스치기도 싫어서 피해 다닌다. 조갑경 씨는 아직 사랑해서 싸운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싸우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 나쁜 남자 타이틀을 받은 홍서범 씨가 돌싱포맨들에게 몇 년 살고 헤어졌냐 너네. 너네도 조갑경처럼 가르치는 여자를 만나서 헤어지게 된 거냐. 오죽했으면 탁재훈 씨가 조갑경 씨에게 어떻게 30년을 같이 사셨냐. 얼른 이혼하셔라. 이런 말까지 우스갯소리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능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것조차도 딱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만약 실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예능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 보세요. 돌싱포맨 때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하유미 씨와 침대 씬을 촬영했는데 자, 이런 장면에 조갑경 씨가 질투를 했다라며 홍서범 씨가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보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내가 주연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연주해 주겠어. 라면서 여배우와 함께 이제 특정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막 대본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경 씨가 이 장면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내가 질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배우들끼리 결혼한 연예인들은요, 서로의 이런 애정씬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서로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홍서범 씨가 방송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과거 연애사까지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과거의 여인과 음악하기 위해서 헤어졌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 여자만 사귀고 바로 결혼을 하겠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우스 신 기억나십니까? 남자의 외도는 본능이다.
그 발언만큼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때 홍서범 씨가 혼자서 단독 출연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김호중 씨와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조갑경 씨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아내에 대한 흉을 보는 것이 이 자신의 방송 스타일 컨셉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조갑경을 만나기 한참 전이었다, 너는 나의 7번째 여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갑경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너는 7번째 여자였다. 그러니까 뭐 양다리라는 게 아니라 6명의 여자를 만났었고 그 다음에 너가 7번째로 만나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음악을 하기 위해서 헤어졌다, 그때 사랑은 찐이었다, 어떻게 한 여자만 사귀고 바로 결혼하냐,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더라, 헤어지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 조갑경 씨와 30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발언을 방송에 등장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아내 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쁘니까요,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의 과거 여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말까지 한 겁니다. 방송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나는 남편 홍서범의 과거 여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조갑경 씨 역시 방송에 등장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홍서범이 결혼 후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했는데 홍서범이 제작진에서 첫사랑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첫사랑 여인은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여인도 만남을 거절해서 결국 5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과거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조갑경 씨 입장에서는 홍서범 씨의 과거 여인들을 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본인에게 직접 듣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여러분 컨셉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가면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다툼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인들과의 연애사가 결국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어요. 홍서범과 조합경이 아들이 바람피라고 시킨 거냐, 당사자들끼리 법으로 다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 며느리는요, 본인이나 본인 자식이 겪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24년은 저에게 지옥, 죽음의 해였다, 내막을 모른다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조차도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작 두 사람이 이제는 이때까지 이혼 위기다, 또는 두 사람이 행복했다, 과거의 어떤 여자들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의 컨셉으로 예능 방송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당장에 이 조갑경 씨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하기로 이미 촬영이 끝나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해서 과연 홍서범 씨에 대한 비판, 비난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들의 방송 컨셉이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아마 라디오스타 통편집 위기에 놓여져 있고, 라디오스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방송들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들의 이런 부부의 컨셉이 언제까지 방송가에서 소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에 두 사람을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위기, 두 사람의 이런 과거의 어떤 연애사, 이런 것들이 한때는 컨셉으로 잘 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방송가에서 찾아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 이유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단독 입장문에서 귀국 이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했다.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내용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떠나 다 큰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특히 대중들의 지탄을 받았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죠.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며느리의 폭로가 있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괜히 요즘 문제가 터지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이전까지 유지했던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논란을 매듭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입장문을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홍서범 조갑경입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귀국 이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이 행동 자체는 저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 조갑경 씨만이라도 며느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두 부부가 언론사를 통해서 사과문과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입장문을 통해서도 대중들의 마음은 돌리기가 어려워요. 방송 퇴출될 위기니까 저렇지 처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비판을 쏟아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니죠. 입을 다물지도 않았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역풍이 불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가족 예능과 인꼬 부부로 출연했었던 두 사람의 방송이 굉장히 차질이 생길 위험이 오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시부모는 계속해서 방관했었다. 남편은 바람을 폈었고 이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과문이 좀 마냥 진정성 있게 비춰지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라디오스타에 곧 출연을 앞두고 있는 조갑경 씨의 출연을 무산시켜달라, 편집 삭제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이 유튜브에서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홍서범 씨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 그리고 공연 라이브 다 보이콧하겠다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며느리였고 자신들의 손주에 대한 가족사였음에도 정작 가족의 이야기로 그렇게 방송을 탔었던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판받을 만했고 그것이 역풍이 되어 본인들의 지금 생활사에도 굉장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고서 뒤늦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홍서범 씨가 얼마나 그런 아니란 발언을 한 게 됩니까?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진작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판단을 하고 남이 나면 제가 알기로는 정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물며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 상간녀와 홍서범 씨 아들을 써줄 학교가 있을까요? 홍서범 씨 아들은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홍서범 아들 이렇게 딱 검색을 해도 이미 이 네이버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들의 결혼 사진과 얼굴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알고 있는 이 교육계에서 정규직 전환 해줄까요? 정규직은커녕 아마 기간제 교사도 앞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결국 홍서범 씨의 아들이 또 상간녀가 학교에서 쫓겨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상황적인 정황을 놓고 본다면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교사 생활, 교사 인생도 끝장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서범 씨와 사실상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문제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이런 사과문이 결국 발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쏟아졌거든요. 거의 100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죠. 자, 이런 사태를 과연 이번 입장문과 사과문으로 덮어낼 수 있을까? 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많은 근거들, 이유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 하겠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였다. 상간녀는 기간제였다라고 했는데 아들도 기간제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라면 지금쯤 당연히 기간이 끝났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말도 나와요. 부전자전 어쩔 수가 없다. 평소 이 홍서범 씨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좋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곤 해도 자식 또한 가족인데 부끄러워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여유가 없는 집도 아니고 양육비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인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족 예능 방송으로 출연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사를 보세요. 최근 이휘재 씨의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의 친모,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을 다 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이때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존댓말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생각만 하도 어색하다라고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파트너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보면은 조갑경 씨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홍서범 씨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는 아니 나한테 왜 지적질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춤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홍서범 씨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조갑경 씨는 왜 나한테 뭐라 하냐. 그러면서 홍서범 씨의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며 몸이 엉망이네 라고 이렇게 막 이제 비아냥거린 겁니다. 장난을 친 거죠. 기분도 나빴겠지만. 근데 이때 홍서범 씨가 어디서 지적질이세요? 입을 닥치고 계세도 모자랄 마당에 나도 이용당했다. 나도 네 남편한테 모르고 당했다. 너네 이혼한다고 들었다. 이게 숙행시 사태 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상간녀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핑계를 댈까요? 네 남편 이혼할 줄 알았다. 이혼한다고 하더라. 저 같으면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남편 만나는데 이혼 중이라고 하더라. 확실하냐? 아니라면 나는 관계 정리를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요. 같이 잘 때도 있었고 안 잘 때도 있었다. 여러분, 남녀가 같이 잠을 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부관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다라는 게 아내되는 입장에서는 식겁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갑경 씨가 저렇게 사람이 아들의 귀책 사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는 참된 부모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늦기 전에 보여준다면 그래도 대중분들이 조금은 받아들여주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홍서범 씨가 아들처럼 귀책 사유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조갑경 씨에게 호되게 행동은 했지만 어찌됐건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서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의 문제를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유들이 존재했습니다. 야간 자습 중에 두 사람이 사라지더라. 이게 사건 반장에 나온 또 새로운 소식이죠. 결혼 2달 만에 내 남편이 동료 여교사와 외도를 했다.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차량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도 제보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오죽했으면 자신이 볼 수 있도록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해요. 연락 좀 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도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 두 사람이